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만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미부부 구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인대로서 무사히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가을 정치에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의 대립관계에서 평화의 시대로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춰 소통으로서 더 새로운 서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시정인 만큼 정책에 대하여 질문과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PPT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기업 유치로 기업들은 날로 증가하여 각종 이름 모를 화학물질로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각 수질 오염 또한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생활 환경국으로 직제 개편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은 배출은 날로 심각성이 요구되며 환경복지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서산시는 환경직 및 화공기술직 공무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증언하여 읍면동에 환경직 및 화공직 직원 1명씩 배치하여 초동 대처 및 반복 민원에 대하여 해결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대산 산업단지는 국책사업으로 대산 대전간 고속도로 연장 및 동서철도가 개설될 것이 마치 서산시의 경제적 발전이 큰 발전을 올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일 천안시청에서 동서 내륙철도 통과지역 12개 시장 군수가 공동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완섭 전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철도망을 잘 보십시오. 철도 노선은 대산항에서 성문, 그리고 당진 송산, 그리고 송악, 이어서 합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서산시를 위한 철도일까요? 아니면 당진시를 위한 철도일까요? 참으로 답답한 풍경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서산을 만들어 가시는 맹정호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반드시 대산항에서 서산을 거쳐 삽교로 연결되든지 아니면 통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산에서 대산공단 출근 시
안 밀리면 40분, 정체되면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전에서 대산 간 출근 시간도 1시간 2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 구간인 명지 사거리에 입체화학 교차로를 건설할 것을 권해드리고 2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호로는 현재 5등급으로서 수질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수질 개선 사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수질 개선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양대동 하수 5번째, 양대동 하수 종말 처리장은 시민들로부터 처리수에 대하여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비천 및 각 상류에 펌핑 역수하여 하천으로 자연 배수를 하면 자연이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수질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상 오사와 상생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서산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요? 연간 관내 전문 건설업체의 보고백을 왜 공개를 못하는지요? 상생 발전을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GDP가 1,000만 불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농촌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면서 선진국답게 서산시도 선진화 영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영농은 힘이 들지 않으므로 장애인과 경로 어르신께서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등 금액이 약 1조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이행함으로써 재정 확보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종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맹정호입니다. 이수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 컨트롤 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 향후 계획, 엄명동 환경지 공무원 배치 방안, 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 등에 따른 대산 오산의 관련 사원 인구 유출 방지 대책, 간호로 수질 개선 및 생태 환경 보건 향후 계획, 하수 종말 처리장 수질 확보를 위해 종말 처리 후 상류 펌핑 방안 검토, 대산 오사 관내 전문 건설업체 도구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조정 여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 등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환경 컨트롤 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 향후 계획,
간호로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건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 단장, 직속기관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컨트롤 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 향후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환경 관련 행정기구는 환경생태과 및 자원순환과의 2개과 체계이며 설세기행정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등 일부 기능을 버드랜드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생태과는 4개 팀 16명, 자원순환과는 4개 팀 26명의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시는 도시의 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환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 또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환경 분야는 물론 연관된 물관리, 녹지 기업 등을 충청남도의 기후환경 녹지국이나 아산시의 경제환경국처럼 하나의 컨트롤 타워 아래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단의 행정체계는 임의로 설치할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가 15만 이상 20만 미만인 우리 시의 경우 총 3개 이내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서 국단의 행정기구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환경생태과에 기후대기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2명 보강했으며 내년 1월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는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에도 환경 분야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로 간호로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로는 조성한 지가 오래되어 호소 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여 부패되고 축산 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간호로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간호로는 한국농업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호소로서 한국농업촌공사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1660헥타르 규모의 혼해 준설 공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LG구 간청농지 내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개소에 86헥타르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간호로 유입치료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 지난해 103억 원을 투자하여 고북 뒷포리에 이를 260톤 규모의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음암 신장천과 고북 신상천에 사업비 64억 원을 들여 총 36,900평방미터 규모의 기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양대동에 1일 18,000톤의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간호로 치료인 음암 신장천, 고북 신상천과 기포천의 생태안전 보건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노후된 분뇨 처리장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대체와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준공 가동을 목표로 가축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하수, 농축 슬러지 등 4가지를 혼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하는 일일 320톤 규모의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 분뇨 및 액비로 인한 수질 오염 최소화를 위해 수질 운반 차량의 전자 인계 시스템 관리와 액비 부속도 검사 여부에 대한 단속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로 생태환경보건은 서산시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예산,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간호로 수질 개선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 중인 간호로 수질 개선 대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업청공사 등의 수질 개선 추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수질 개선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취임 이후에 해당 시군 협의에 참석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수희 의원님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만 우리 시 구간은 이미 계획된 당진 성문에서 합덕 구간에 대산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산공장의 물동량 수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아래 인선 7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수 의원님께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노선 변경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연결 사업이 아닌 서해선 사업을 서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 서해안 전철이 삭교에서 홍성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서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수도권 전철 서해선을 서산 장기적으로 태안 관광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에 우리 태안군과 공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택진입니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사회 참여 확대, 사활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 복지의 첫 걸음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활의 질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활용한 보호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재 95명의 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서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두리사랑 보호 작업장, 서린 직업재활원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종이컵, 화장지, 면장갑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근로장애인 1명당 2제곱미터의 의무 면적 규정이 있어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고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기에도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 직업재활시설은 도내 12개 시군 20개 시설 가운데 3개소로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능 보강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근로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동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반 계도, 성공학교 도서관 사서 도우미 등 6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도우미 등 과중한 업무는 지원자가 부족한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순 업무에는 참여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 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무 고용률 공공기관 3.2%, 민간사업장 2.9%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민간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박람회와 공공근로사업장, 자활사업장, 사회적 기업 등의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희 의원님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 종말 절정 수질 확보를 위해 종말 처리 후 상류 펌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처리수의 양은 평균 4만 5천 톤이며 이 중에서 2만 톤은 인근에서 재이용하고 나머지 2만 5천 톤은 청지천에 방류하여 간호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이용하고 있는 2만 톤 중 14,000톤은 호수공원으로 6,000톤은 성육천 상류에 공급해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2만 5천 톤 중 9천 톤은 내년부터 가뭄시에는 둔단천의 둔당구로 공급을 해서 농업용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유 수량은 16,000톤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여유 수량을 하천의 유지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에 따라 2021년까지 하수 종말 처리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18,000톤이 증가하게 되어 방류되는 여유 수량은 34,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도당천과 해민천 등의 하천 방류수나 그 밖에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정책 제안으로 해주신 명지 사거리 6차로와 도로와 29호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9호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 우회도로를 기획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방안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정책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 중 비집행된 289개 노선에 대해서 실효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289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7,70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으로는 전체 노선에 대한 개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생활중심 도로 47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410억씩, 21년과 22년은 각각 534억, 그리고 2023년에는 536억 원으로
5개 년간 총 2,424억 원의 사업들을 확보를 해서 일본전까지 23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고시를 득하여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 있으며 2020년 7월까지 비집행되어 일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혼란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총원입니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읍면동 환경화공지 공무원 배치 방안, 두 번째로 대산오사 관내 전문 건설업체 도구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환경화공지 공무원 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환경지역 현원은 총 29명으로 5급 8명, 6급 6명, 7급 22명이 환경생태과 등 7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공지는 일부 일자리 정책과 해양수산과 대산화학방재센터, 환경생태과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직 등이 타 사무와 병행해서 환경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자체 조직 진단 시 사무량 분석에 의하면 환경 분야의 읍면동 평균 사무량은 0.36명으로 한 명의 사무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환경 분야의 구체적 사무 대응이 생활 폐기물 처리나 공중 화장실 관리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이 강하고 종합 행정을 하는 읍면동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문직률의 비율이 높을수록 읍면동의 종합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환경 허공 분야의 사무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대산읍에는 환경직과 허공직을, 해미, 성남동 등 상대적으로 환경 분야의 사무량이 많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환경직 공무원을 전환 배치하여 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 5사의 관내 전문 건설업체 도구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5사의 그 지역업체 도구 현황은 2017년도 기준 관내업체 도구 건수 734건으로 도구 금액이 1231억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산 5사를 비롯한 대기업의 경우 공장 신증설 시, 공사 시행 시 입찰 등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는 일정 규모의 자본과 기술력, 실적 등을 요건이 필요하며 관내 대형 건설업체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그 소규모 공사와 용역을 비롯한 하도 공사 등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신증설 시 승인 조건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장 신증설시 승인 사항에 대해는 지역업체의 수주 현황 및 지역인재 채용 현황 등을 파악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권고함은 물론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혜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문입니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 등에 따른 다양한 모산에 관련 사원 인구 유출 감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서산시 인구는 17만 7,671명이며 다양한 인구는 14,601명으로 그중 다양한 모산의 사원은 4,808명이며 약 41%에 해당하는 1989세대 3,415명이 대산호사 사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산업 인구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고교생 자녀들의 학업상 이유로 인근 성연면과 시내 지역으로 전출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사업은 7,500여 원을 투입하여 남당진 분기점에서 대산은 화곡리에 이르는 24.7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시 구간은 국비 3,928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 대산항에서부터 당진시 성문산단에 이르는 18.7km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는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국가기관 시설로서 예로부터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지방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런 추세는 지금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각 지자체가 고속도로 및 철도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도 대산 지역을 비롯한 우리 서산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교통망이 확보되면 우리 시뿐 아니라 대산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편리한 교통망 확보로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원활한 물류 수송과 운송비 절감에 따른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일명 빨대 효과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구 유출에 관한 부분도 새로운 교통망 신설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 중인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을 연장하여 살펴보면 출퇴근에 적정한 시간으로 생각되는 3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면서 대산보다 정주 여건이 월등히 나은 도시가 그 시간대 그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개통 초기에는 다소 인구 유출이 있겠으나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각을 바꾸어 보면 고속도로 및 철도와 더불어 대산항 국제 여객선이 취향되는 등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환경 문제 개선,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정지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정밀화와 특화 산업단 지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삼길포 마리나 건설 등
관광자원 구축 사업이 성사되고 시 전역의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경우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상주 인구의 증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와 철도가 경유하는 지역이 발전해왔고 특히 대산과 같은 종점에 위치한 도시 성장세가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대산 지역도 향후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하는 빠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 문제 개선, 일자리 확대, 관광자원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대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속도로와 철도가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고속도로와 철도가 인구를 유출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를 끌고 들어오는 견인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서산시의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중장기 인구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 컨트롤 타워 설치 그리고 관할로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정성 있게 답변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관할로 수질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관할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컨트롤 타워는 현재 우리 서산시 인구가 17만 7천으로서 어느 정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직제 개편으로 인한 환경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도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지금 수질 처리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처리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처리된 것을 보면 BOD 같은 경우도 보면요 2.1에서 2.3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는데 갑자기 5.2 어떤 때는 7까지 7.3까지 이렇게 등락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경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하수종말 처리장은 일일 처리 용량이 4만 톤입니다. 4만 톤 계획대로 그 내에 있으면은 그 수치가 항상 그 기준치보다 획격히 낮게 나오는데
간혹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뭐 해가지고 약간 4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거의 10% 이내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치 이내지만 거의 기준치에 거의 다다르는 그 수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기준치를 오버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처리되고 있는 처리수가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느 때는 1.1, 어느 때는 7.3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다는 얘기는 관리 상태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용량이 4만 톤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3만 5천 톤이 이제 유입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4만 톤, 그리고 4만 톤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조금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약간 그 기준치에 각각 근접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시기적으로 비 오고 많이 이렇게 뽑아오는 게 반복되면 그 수치가 이내 이렇게 변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2008년 1월 31일 날 2.8이 나왔습니다. 방류량은 38,000. 그 다음에 2월 1일 날 7.3이 나왔습니다. 방류량은 38,000. 똑같은 방류량의 등락폭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관리 상태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그리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의 처리를 보면 거의 생화학적 그리고 화학적 그 기준치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부유율도 상당히 SS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간호로 수질 오염 주 원인이 질소와 인입니다. 질소와 인은 기준치에 미달되지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으로 따지면 오버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류로 펌핑해서 다시 식물들이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밀물제에 대한 잠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그 자원 확보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폐쇄되는 도로가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도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도시화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TF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TF팀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서 이제 주말 단위, 월 단위 이렇게 점검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들을 이렇게 강구해서 추진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시료된 시설물하고 이제 시료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구분할 때 이제 도심지를 보면은 지금 전체 4차선으로 계획되는데 2차선만 뚫고 2차선은 일부 무도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다 마는 부분 또 하면서 보상 문제가 걸려서 일단 요구시켰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전체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요. 특별히 이 교통소통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 없는 부분 전혀 소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도를 이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 관련 토지주분들이나 주민들 또 시민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부분을 골라서 실어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19년하고 20년 상반기까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매체를 통하고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인데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수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답변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예,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스마트 영농, 스마트 문법을 적용을 해서 장애인과 그리고 고령층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질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물론 뭐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장애인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이게 빗나간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공법에 대한 그 밸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에서 입지를 했고 또한 경상남도 북도에서도 지금 입지를 해서 대규모로다가 그 스마트 팜밸리를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왜 했을 때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는 선진화 공법으로 앞으로 영농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에서 일손이 점점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노인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농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마트 영농 공법을 이렇게 도입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장애인도 또 이렇게 창출하고 또 고령인도 창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으로 가시다 보니까 잘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 공법에 대해서 정부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법은 현재 먼저 정부나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 노동력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거의가 채소가 노지 채소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스마트 시설을 갖춘 데가 사실상 몇 군데 없습니다. 축사하고 원해 정도인데 저희도 간척지라든지 일부 노지 채소 중심을 좀 앞으로 우리 서산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 원해가 집단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좀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서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는 단계인데 이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고용인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상북도가 약 1,600억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선 마치 농업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다 정부 지원금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고북면의 전 정자지구에 약 한 30만 평 규모의 현재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각 그 농민들의 농지은행에 내놓지 않고 그것을 직접 자기 토지를 내놔서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든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스마트 공법을 하면 여기 표에 보면 도입 농가에서 보면 생산량도 27.9%가 향상되고 또 개인 1인당 생산량도 40% 정도가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병충해나 질병 같은 것도 약 53%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스마트 농농공법은 앞으로 어디든 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선진화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런 공법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하고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도 편안한 그런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대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듭니다. 거의가 50%가 자담이기 때문에 여건상 우리는 아직 시설 재배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중앙농협 도단위 정보도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주도적으로 또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세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 예산 분담관 계획 예산 담당관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제가 잘 듣고 보니까 대산은 줄었는데 서산은 인구가 늘었다. 네,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늘었죠. 네,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산항에서 정보가 철도가 개통이 되면 대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서산시가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대산항에 중국에서 오는 이제 앞으로 배가 개통이 되면 또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겠죠? 오면 이분들이 바로 거기서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산시는 안 들립니다. 들리질 않고 바로 수도권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대산항 고속도로가 서산에 연결이 되면 또한 그분들이 서산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아까 감소 원인을 보니까 교육 문제로 해서 이렇게 이주 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산에 근무하시는 회사원들이 서산에서 주거를 하고 있다가 보다 더운 문화적 환경이 더 좋은 대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출퇴근이 용이하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 검토를 해서 우리 서산에서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길을 부담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산이 좋은 환경이라고요?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맞지만 인근 대전이나 수도권 서울보다는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서산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 여건을 갖춰주시고 또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충분히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도 해주시고요. 아까 그 대산 국도 29호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이제 개설을 하거나 확보장을 해야 될 때는 우선 국도 그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국도 29호선은 지금 그 대산읍을 우회하는 국도 그 29호선 우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도 38호선 명지 상거리에서 독도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먼저 제 국회의원님 면담을 했고, 또 기재부 직원을 만나서 실무진을 만나서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출퇴근 시간에 아주 번잡한 29호선의 교통편까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국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이문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다음은 답변하시죠. 차진경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창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공무원 은변동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행정직 공무원을 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시험적으로 배치를 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해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이렇게 불법 쓰레기라든지 악취, 또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또 읍면 등의 이러한 민원 책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그 환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직에는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잘 이끌어 나간다고 보면 각 읍면동의 환경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직을 공무원의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수행하면서 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환경 업무가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제대로 잘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환경의 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환경 쪽으로 잘 짚어보시면 환경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 사소한 업무로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업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보시면 환경에 대한 업무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검토를 안 해보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환경직을 그리고 환경직을 점차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읍면동에 배치를 해주시고 현재 서산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금 1,100명. 1,100명 수준인데 우리 환경직 공무원은 29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29명 중에 화공직이 4명이죠? 허공지가 5명입니다. 5명입니까? 네. 5명인데 예전에 그 화공에 대해서 그 화학 물질에 대한 QR코드제를 한번 시행하신 적이 있죠?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을, 화학 물질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나서 전복이 났다, 전복돼서 사고가 났다는 말이죠. 그럼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우리 현 직원들은 대처를 전혀 못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관계센터에 가겠죠. 그럼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파악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대산 방재센터에 우리 전국의 방재센터가 몇 개죠?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대산에 방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공직 공무원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해서 관리 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 안효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를 더 다루시겠지만 우리는 환경은 상당히 심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셔서 환경 공무원을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주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읍면동에는 과거에 이제 단순한 그 환경 분야가 처졌는데 자꾸 이제 그 환경 업무가 고도화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수준의 그 발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전문적인 지도 단속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사실은 주관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배치가 된다면은 권한의임을 쓰려도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면은 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직을 복수직으로 했던 그 배치가 가능하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산이라든지 부춘동, 수덕동, 통리동, 성남 이렇게 다 배치가 가능하고 한 번에 그 조직 개편을 할 때도 해미하고 부서가 추가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을 이렇게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허공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대해 대선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허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너무 영역이 그래서 그런 거 적극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엔 우리 대산 모사와 우리 서산시와의 상생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우리 서산시의 관내 업체라든지 우리 서산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입찰 후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관내는 별로 차지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걸로는 대기업에서 오면 또 자기 자회사에다가 또 하드급을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또 하드급을 또 줘요. 어떤 것은 한 5단계까지도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서산시는 전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연간 우리 예산액이 9천억 정도 되지만 대산에서 발주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산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서 서산시에 있는 관내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만 줘도 우리 서산 경제발전은 살아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전부 묵과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서산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 업체들은 경기 불황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은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 승인 조건요? 승인 조건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가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상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승인 조건 우선을 부여해서 좀 거기에 부담을 좀 주겠고요. 저희들이 또 어떤 여타의 압박이나 또 다른 것을 더 추가하게 되면 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이 또 저희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심도 있게 방을 강구해서 이렇게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안홍기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